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2주차 1교시는 이 과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창업대학원에서 배워야 될 그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쭉 할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목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그 창업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성공적인 사업화 로드맵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대학원에 오신 이유도 사업을 하든 다시 취업을 하든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이 전문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문성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업 분야에서 미리 필요한 역량을 우리는 창업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 과정을 저는 창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미래에는 누구도 가부지 않은 그런 자신만의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어, 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셀프 인턴, 즉 스스로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스로 이 새로운 분야를 한 3개 어, 어떻게 보면 분야 이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당장은 수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이 안 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창업대학원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이 수입이 없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런 어떤 생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좋은 조건에서 또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좋은 조건이라 하면 당장은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수입이 있어서 한 3년 정도는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쨌든 자신이 한 3년 정도는 적게는 3 년에서 많게는 한 5년 정도는 뭐든 투자를 하셔야지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투자가 없이 자신이 그냥 삶의 질을 고려한 행복한 창업을 하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가 남이 인정하는 어떤 포지셔닝에 그렇게 가서 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창직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크게는 창직, 즉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일어날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적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의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것을 어 어떻게 보면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 론칭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화 즉 창업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한 3 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창직 단계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 전문성을 확보할 그 방향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창업대학원의 2년과 벤처대학원 3년은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10년에 그렇게 창업을 하겠다고 나와 가지고 2010 13 11년 12년 13년 1월 한 3월 달 정도에 제가 방향성을 명확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명확하게 했던 게 예전에는 로봇의 의사에서 앞으로는 사람의 인생 방향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터로서 기술이란 분야와 경영이라는 분야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창업이라는 분야 요 세 가지 중간에 포지셔닝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가가 나오죠. 일단은 기술 분야는 제가 해왔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경영이란 분야는 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창업이라는 부분은 제가 창업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영이라는 부분을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경영학 박사와 경영 지도사와 이런 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땄을 때 제가 경력적으로 남이 안 하는 기술에서 경영까지를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라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만의 기술인데요. 그 기술은 어, 일반적으로 무슨 이런 거죠. 어, 인테리어 기술도 기술이고 뭐 그런 것도 다 기술인데 이런 거 판매 기술도 기술입니다. 그죠? 남이 안 해본 그 경험이 다 기술이 되는 겁니다. 안목이 기술이고요. 그래서 안복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어, 학생들한테 가르쳐 봤으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학생들을 가르쳐 본 그 경험도 기술입니다. 학원 사업 기술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을 했다면 그 보험 해본 것도 기술입니다. 왜? 그거를 안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찾아가서 어, 티칭 어프로치부터 뭐 TA, PA, 뭐 클로징 뭐 이런 어떤 프로세스적인 영업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2년 동안 창업대학원에서의 그 기술과 공부한 포지셔닝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다른 자신의 분야의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했을 때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누구 밑에서 배울 수 있으면 배우면 좋은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배울 때가 별로 없었어요.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어, 로봇이나 아니면 창업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그 중간 영역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가 나를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 인턴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서 어떻게든 어,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러려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공동 출판을 통해서 저를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출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출판을 통해서 이렇게 어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출판을 통해서 먼저 나를 알리고, 그리고 작은 강의라도 성심성 있고 잘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나의 그 레벨을 보여주고. 어떤 레벨요?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강의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강의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의는 학원에서 강의, 아니면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뭐 특강 위주의 강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강의는 나를 알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게 되면 그중에 또 감동받은 분들은 저에게 어 컨설팅이나 상담을 요청하죠. 멘토가 되어 달라고, 아니면 컨설턴트가 되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셀프 인턴이죠. 나의 지식을 그분한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분의 사업장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분의 서비스 모델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분의 제품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업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봉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가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찾아서 돈을 받지 않고 강의나 아니면 뭐 출판과 같이 내가 뭘 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도 일반적으로 남이 필요로 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맛배기, 체험 마케팅 차원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학위적으로 내가 이런 학문을 하고 있어. 이런 걸 알리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논문을 쓰시라고 합니다. 근데 논문의 주제가 뭘까요? 내가 하는 포지셔닝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논문에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한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쓸 때 그 논문 연구 모형이나 논문 주제에 반드시 나의 포지셔닝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들어가야만 이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등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저를 판단할 때 그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아 이분은 이런 포지셔닝에 있구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단지 학위적으로 듣는다가 아니고,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내가 앞으로 어 나아갈 건가, 장직을 할 건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아이템, 나의 전문성 포지셔닝 그 세 가지의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하나의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 아이디어는 뭐고, 그것을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로 돈이 되도록 할 건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거를 스케일업, 즉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뭔가,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로드맵에서 중요한 거는 창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창업에 이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판이나 그다음에 강의나
봉사, 학위, 또 다른 데 취업을 해가 더 필요한 캐리어가 있으면 또 배우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수입이 없다면 어 지금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기까지는 이렇게 흑색으로 된 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내가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뭐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게 단지 킬링 타임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내가 이러한 기술 경영, 창업이라는 이 분야의 중간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근처에서 놀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수입을 만들어내고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예전에 수입이 없으면 대리 운전기사나 택시 운전기사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이 생각할 때는 그 그냥 먹고 살기 위한 킬링 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컨설팅하던 업체가 대리 기사 연결 앱 하는 오토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리 그 업체의 오토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리 기사나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또 돈도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태계도 알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에서 내가 놀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어 하나의 나한테 전문성을 가지는 거죠. 제가 제 사업에 프루덴셜 라이프 플래너 8 개월을 당당하게 넣었습니다. 왜 넣었겠습니까? 내가 하는 분야에서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프루덴셜 라이프 플래너 8 개월을 제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갔을까요? 연구원이었다가 대기업의 연구원으로서 그것도 좋은 직장이었는데 나름 아니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제 포지셔닝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간 겁니다. 근데 단지 그게 지금같이 이렇게 체계화 안 돼 있고 머릿속에 뭔가 방향 감각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막연히 내가 한번 뜬금없이 한번 그런 걸 해 보겠다는 게 저희 하나의 전략이었던 게 지금 인제 먹힌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기술 사업화 단계로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축이 있는데요. 이 가로축은 시간축이고 세로축은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 가로축을 보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사업화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되죠. 이 파란색은 어떻게 보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으로 된 요 면적은 뭐냐면 이 면적은 이 면적은 뭐냐면 이 투자한 투자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투자비와 같이 되는 이 면적의 이 시점이 우리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통투자 총 매출액 대비 총 투자액을 뺀 00이 되는 거. 그죠? 0이 되는 시점. 요때부터 인제 뒤에 인제 수익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돈을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거는 이 투자비와 그다음에 투자 회수되는 이 수익 총수익을 이거를 상계한 요 뒤쪽에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업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그 투자되는 그 시점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죠? 그 투자되는 요 시점에 사업 아이템이 인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사업 아이템 시작 이전에 우리는 한참 동안 여기서 창직 단계, 창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회색 단계. 그래서
이 창직이 일어나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브랜드 포지션의 그 방향성, 어디서 브랜드 포지셔닝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 창업대학원과 벤처대학원에서 자신의 미션과 그다음에 비전과 핵심 역량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다음부터는 이 이런 사업화 과정을 충실히 수행을 할 수가 있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전혀 준비 안 된 라이센스 없는 버스 운전기사가 되었다 보십시오. 거기 승객이 40명이 탔는데 그게 직원과 직원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생명을 40명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운전을 잘해도 경험이 없는데 운전 미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업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가는 그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이 부분을 더 중요시한 사업하기 이전을 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하기 이전의 단계를 봤더니 그걸 우리는 0단계라고 합니다. 제로 단계.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기술 성숙도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 레이디니스 레벨이라고 해요. 자신의 그 기술 성숙도 단계를 한번 봤더니 0단계가 뭐냐면 창직 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단계가 아이디어 단계고 그다음에 이 2단계가 연구 개발 단계, 3단계가 어 프로토타입 컨셉 단계인데 그때 우리는 디벨로핑 파라미터, 저 기술 가능성을 준비하는 걸 확인한 단계예요. 그다음에 4단계가 테스트 단계, 그다음에 5단계가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 그래서 보통 3단계가 프로토타입에가 아파트 조감도로 보시면 되면 5단계는 모델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파트 조감도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5단계에 어떻게 보면 어 5단계에 이 시제품을 만드는데 이때 한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3단계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든 엔젤 자금이든 받아서 그걸 시드 머니라고 하는데 이 시드 단계에서 시드 머니를 받아서 5단계 시제품을 만들고 이걸 시장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을 봤을 때 고객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인제 제품 인정 단계, 요때 인제 우리 KC 인정이나 이런 걸 받거든요. 안전 인증 같은 거 다 받고 그다음에 인제 7단계가 뭐냐면 이걸 엔지니어링 단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학자들은 다 엔지니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공정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3단계까지는 제품 개발이라고 했으면 7단계는 그 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 단계인데 이때 뭘 하느냐? 공장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든지 그러는 거죠. 서비스 같으면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데이터 서버 같은 거를. 그래서 인제 8단계에 이 공장 생산 라인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 해썹이라든지 음식물 같은 경우는 HACCP 그 해썹 같은 게 뭐죠? 공정 단계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고 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GMP를 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료기기의 그 위생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 인정을 받는 단계거든요. 어 아니면 뭐가 있죠? 친환경 인정, NEP, NET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NEP가 그 친환경 인정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9단계가 양산 단계고 그래서 이 양산 단계까지 가는데 이때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돈이
이 테스트 시제품 단계하고는 워킹 모캅이라는 시제품 단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 몇 퍼센트냐? 100명이 처음에 1단계에서 아이디어로 시작했다면 5단계까지 가는데 10분의 1입니다. 100명이 10명이 시제품까지 가고요. 이 7단계 가는 게 5명 갈까 말까예요. 그리고 9단계 양산할 때 1명 해요. 이 연구개발 과정이 그만큼 험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00명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1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산 10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조직 구성하고 그 다음에 11단계에 자금을 만들고 그 다음 12단계에 재투자가 들어갑니다. 이때 기존 했던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해서 여기 보면 재투자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 빨간 데 보면 이렇게 이제 쭉 해가 10단계부터 13단계까지 가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요 아이템이 빨간 아이템이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아이템으로 또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후속 아이템 성장 곡선이라고 하고 이 전체 파란색 이건 뭐냐면 내가 사업을 아이템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 시장이 형성이 돼서 내가 진입할 때는 성장기 초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 성숙기에 갈 때 나는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시장 점유율이 이 전체에서 이 파란색까지 있는 전체에서 내가 이 빨간색 요 부분에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내가 전혀 없는 시장에서 시작을 하면 고객들한테 이게 무엇인지도 알리기 바빠요. 그런데 기존 있는 아이템에서 살짝 변형을 줘서 아이템을 만든다면 거기에 실제로 가장 판매하기 좋은 아이템이고 고객이 볼 때 판단하기 좋죠. 왜? 고객은 그 제품들에 대해 잘 아니까 내 제품이 어떤 게 장점이라는 것을 알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정은 그 전에 이 0단계 창직 단계에서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미션과 비전을 먼저 찾고 그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그 다음에 창직을 통해서 이 0단계 창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에이션하고 연구 개발해서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 단계죠. 이 경력 개발 과정 창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아직 안 냈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3단계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러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은 언제 하느냐? 이 아이템을 정하기 바로 전에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업종, 업태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1단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들면 R&D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것만 이 R&D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디벨로핑 파라미터죠. 프로토타입 시작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2박 3일 해가지고 마분지나 뭐 가지고 그냥 디자인 다 무시하고 그냥 집에 있는 플라스틱 뭐 페트병 이런 거 이용해가 뭐 만들어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연구 개발 단계예요. 이게 3단계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교에서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이 그냥 자기네들 연구 이론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이 1단계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연구 모형을 연구 개발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이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어 모양새는 별로 떨어지더라도 그 기술의 가능성만 가능한지 보는 게 그게 이제 2단계고 그걸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시작품을 만드는 게 이게 프로토타입. 이땐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만 가능성을 보고 한 거죠. 그래서 3단계 이때 어떤 거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우리는 CADCAM이라고 합니다. CAD,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7단계에 할 거를 미리 한번 엔지니어링을 해보는 겁니다.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걸 가상의 세계에서. 예. 자, 그렇죠. 그럼 요 정도로 하면 제가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시제품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이제 어떤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어때요? 또 투자를 받는 거죠.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예요. 그때 법인을 내는 거예요. 왜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법인으로 해야지 지분을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을 내고 그래서 이제 6단계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7단계, 8단계 이렇게 가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창업자 단계라고 하죠. 이때 매출이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뭐 이 살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6단계에서 9단계인데 이때는 매출이 없는 단계에서 투자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투자를 더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시설 자금이라든지 7단계 그 시설 자금이라든지 9단계에 운영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이때 이제 벤처 캐피털과 같이 부채성 자금을 받는 겁니다. VC들은 자기 돈이 아니고 연기금이나 모태펀드에서 자기네들도 돈을 저금리에 구워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9단계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핵심 개발 목표가 0단계에서는 내가 창직 단계에서는 STP라고 되어 있는데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즉, 내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때 발견하는 겁니다. 시장 수요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opportunity, 즉 기회 발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는 function requirement, 즉 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를 실제로 정량적으로 개발 목표로 정하는 게 FRS입니다. function이 기능이란 뜻이고 requirement는 요구사항이란 뜻이죠. 요구 기능, 기능적으로 요구하는 거. 그게 제품 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사면 매뉴얼에 그 우리 제품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성능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품 구매할 때도 제품 설명하는 게 전부 이 FRS, Function Requirement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제품 매뉴얼에다가 제품 스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R&D 2단계 때, 3단계 때 디벨로핑 파라미터로서 시작품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한 기능적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술의 가능성만 보여주는 게 3단계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디자인적으로까지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에서 테스트는 디자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구 부품들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후단에 엔지니어들이 개입이 돼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부품들을 견적을 의뢰받아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생산했을 때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4단계고요. 그럼 이제 기능과 성능 이제
디자인까지 구현이 되면은 디자인을 고려한 이제 기능이 나오는 걸 테스트를 4단계에서 해서 5단계 때는 디자인까지, 기능에다 디자인까지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제품 인정을 해서 성능을 보는 겁니다. 그때는 이 성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단계에서 이 성능을 반영한 제품 구현을 하는 이런 단계를 가게 되고요. 이걸 우리는 단계별 핵심 목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 KPI는 즉 요러한 것들이 4P 또는 7P, 이것도 우리 그 마케팅 때 배우셨었을 텐데, 제품을 표현할 때는 4P 믹스로 표현합니다. 4P가 뭐냐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7P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피지컬 에비던스, 피플, 프로세스라는 요거까지 추가돼서 7P로서 이 개발 목표부터 이걸 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SDP, 그 개발 목표로서 KPI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관점에서 핵심 성공 요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봤더니 4M 관점, how 관점이죠. 여기서 고객 가치는 what이라고 보면, 여기서 핵심 성공 요인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하는데, 이 CSF라고 크리티컬하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success는 뭐죠? 성공, 팩터. 그래서 critical success factor. 그래서 우리가 KSF라고 하기도 해요. Key Success Factor라. critical이나 key나 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메소드 많이 마케팅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핵심 자원이죠. 이런 핵심 자원이 성공 요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 관점에서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0단계에서는 마케팅 발굴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1단계에서는 이런 펑션 리콰이어먼트로서 제품 아이디어를 내가 발견하는 단계에서 제품 사양을 서비스는 제품 사양을 정의하려고 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런 역량이 갖춰져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들 역량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로서 내가 기술적 안목으로서 개발 목표를 정할 기술적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문과인데 이런 역량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과, 이과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있으나 있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내가 그런 기술적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사업에서 벌써 루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라도, 공학자가 아니라도, 연구개발자가 아니라도 내 사업은 내가 그 연구개발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러한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하죠? 전문가 단계에서 이미 그 회사에 취업을 해보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가서 도제로서 배우든지, 아니면 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가방 모치가 되든지, 이런 거 하라고 해서 0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2단계나 3단계의 역량을 이때 벌써 갖춰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해 가지고 전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술적인 거는 조언을 해줄 수 있지 모르지만, 이 기술 외에 모든 걸 감안해서 이 기술의 포지셔닝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모르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결정이 늦어지는 거죠. 공부를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의 월급은 한 달치, 두 달치가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6개월만 끌어보세요. 벌써 1억 손해입니다.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때 1억 손해 보느니 내가 차업을 좀 늦게 하더라도 창직 단계에서 충분히 나 혼자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아니면 남 밑에 들어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돈 받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0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단계가 자금 조달. 예. 이것도 역량입니다. 그죠? 테스트하고 뭐 이러려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제품 만들 때도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인제 5단계에서 시제품 만들 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 기술적으로 저가로 만들 수 있는 효율을 좋게 하는 그런 기술적 안목이 갖춰져야 돼요. 이거 언제 갖춰져요? 이때 가서 갖춰지나요? 아니에요. 0단계 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고객 발굴도 어때요? 시제품 가지고 인제 실제로 내가 발굴한 그 고객들한테 가서 한번 샘플 줬더니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내가 1 단계에 아이템을 지금 개발했던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사업 될까요? 안 될까요? 고객이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인생 대신 못 살아 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관점에서 봐서 그 분야에서 고객을 찾았다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지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논문도 대신 써줄 수 없잖아요. 왜?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논문으로 말하면 이 5 단계 때 설문조사해 가지고 그 통계 분석 돌리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의하냐 안 유의하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건 신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알면 내가 사업하게요? 아니에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프레임들을 이렇게 하는 사고 방법론을 알려드리고 그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고객이 확인된 그다음에는 제품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 이때 인정은 뭐죠? KC 인정. 이 제품이 전자 제품으로서 폭발할 위험이 없는가? 아니면 누전으로 인해서 위험하지 않는가? 그리고 손가락이 낄 확률이 있지 않는가? 어린애 입에 들어갔을 때 이 중금속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품 안전 사양 관련된 인정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 여러 가지 인정이 있죠. 제품 사용상의 생활 인정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7 단계 생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또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엔지니어링 아닌데 모르는데요. 왜 몰라요? 0 단계에 벌써 보고 들은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견적서 같은 것도 다 확보해 놔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사업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이때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조달되죠. 이때 어떻게 자금 조달할 역량으로서 사업 계획서를 써 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받든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받든 친구한테 받든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8 단계가 품질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때는 시제품에서의 그런 안전 인증과는 또 다르죠. 생산 관련돼서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그 생산 라인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때 품질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하나의 개발 단계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시제품 하나 인정을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장 인정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창업론에서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 기술 가치 평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인정 필요할까요? 여기입니다. 시장 0 단계에서 시장을 발굴을 하는 단계에서 안목을 가지고 1 단계에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3 단계 때 또 본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언제 가치 평가를 언제 하느냐면 이 시제품을 통해서 또 시장을 또 인제 이때는 인제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버전업이 계속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 품질 확보 단계 지나면 고객 응대.
이때 이제 고객 대응 CS 조직 만들어야 되겠죠. 언제 만들어요? 9단계 때 하는데 이게 언제 준비가 돼야 됩니까? 0단계 때 그런 게 다 준비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일으키는 역량이에요. 기업을 일으키는 역량. 그냥 기업 잘하면 된다 이런 하면 된다 이런 정신무장이 아니고 생각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금을 또 조달해야 돼요. 11단계 때. 왜? 운영 자금이 또 필요해. 그 다음에 12단계 때 또 자금을 또 조달해야 돼요. 새로운 자금으로서 제품 사업 발굴을 또 앞에 했던 거를 또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KPI로서 고객 발굴부터 이렇게 어떤 개발 단계별 핵심 목표 KPI가 정해져 있고 이 KPI를 위한 핵심 성공 요인 CSF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 열일곱, 열여덟. 무려 18개의 핵심 역량이 여러분이 0단계 때 누구 밑에 들어가서 배우던 아니면은 본인이 셀프 인턴을 하든 아니면 하다가 또 모자라면 또 들어가서 배우든 해야 되는 거죠. 18개의 허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해가 정말 유니콘 기업까지 가는 분들은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일일이 다 배워서 합니까? 어떨 땐 감각적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야지 제대로 된 회사가 항구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이러한 단계별 우리가 어떤 수업을 창업대학원에서 배우는가 한번 봤더니 이 경력 개발 단계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 아이디어 개발, 창업 법률 실무, 마케팅 관리, 시장 조사 방법론, 소비자 행동론, 디자인 싱킹과 린 스타터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 같은 거는 데이터 처리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화를 하는 그 단계에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창업학 개론, 이건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어드밴스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 비즈 가치 평가는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의 그 후속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실무는 실제적으로 이 모든 거를 다 커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창업 법률 실무 이런 게 기반이 돼야지 다시 좀 더 깊이 있는 사업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그다음 경영 지도사 자격증은 마케팅 관리론, 시장 조사 방법론, 소비자 행동론을 요약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것이 요 기초 과목들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다 한번 공부를 하신다 보면 되고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창업 엑셀러레이팅은요. 디자인 시기는 린 스타트업에서 이거 아이템을 한번 엑셀러레이팅 A to Z로 모든 거를 투자 받아서 사업화까지 다 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창업대학원에서 배우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컨설팅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이 컨설팅 방법론은 따로 뭐 있는 게 아니고 이 컨설팅 방법론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아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방법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재정립이 안 돼 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딜로이트 컨설팅이나 뭐 이런 데서 자기네 나름대로 그런 방법론을 개발해서 보스턴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개발해서 하는데 다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목들이 이런 창업학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비즈 가치 평가가 창업학 개론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과 컨설팅 방법론의 그 중간 영역이다.
창업 비전 가치 평가는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과 컨설팅 방법론의 또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 계획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정리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실습 이걸 알면은 사실은 컨설팅 방법론의 툴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영 지도자 자격증은 이 툴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창업 엑셀러레이터는 뭐냐면 아이디어 발굴부터 투자, 실무, 자금 유치 방법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엑셀러레이팅 하는, 즉 키우는 스케일업 하는 그런 투자자 관점이나 아니면 보육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도와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은 이, 이 창업학 전반적인 거, 그 다음에 가치평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컨설팅 툴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경영지도사 자격증 이런 거, 그 다음에 창업 엑셀러레이팅 자금 조달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커버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창업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조금은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무로 말하면 미션, 비전, 그 다음 사람기술, 자금, 마케팅, 판매, 이러한 기초 과목으로서 요렇게 기업가 정신부터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 창업 법률 실무라 했지만 이건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 트렌드, 어, 법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가치 체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업 법률 실무는 다르게 말하면 가치 체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좀 과목이 딱딱한데 사실은 내용은 재미있는 메가 트렌드 이런 것부터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리론, 시장조사 방법론, 소비자 행동론, 그런 디자인 싱킹과 린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사실 배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깊이를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개론이기 때문에 깊이보다는 넓이를 잡는 과목이라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깊이를 잡으려면 창업학 개론이나 창업 비전 가치 평가,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 경영 지도사 자격증 과정, 창업 엑셀러레이팅 이런 과목들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기술을 실제 실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담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받는 요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요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요 전체가 이렇게 강의로서 커리큘럼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은 결국은 이제 뭐죠? 나무의 과실을 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업가 정신은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또 어떤 내용들인가 그걸 좀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 단계별로 해서 이 과목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어 도식화해서 나타냈는데요. 여기 보면 디자인 싱킹이나 린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음 전반적인 거고요. 창업 엑셀러레이팅이나 디자인 싱킹은 요 표 전체, 사업화 과정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학 개론이나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 같은 경우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게 창업 비전 가치 평가죠. 사업 타당성 분석과 연계한 기업이나 기술 가치 평가하고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법률 실무나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계획서 작성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논문 통계 분석론과 마케팅 관리론, 시장 조사 방법론, 소비자 행동론은 STP 전략 수립하고 4P, 4M, 포피와 7P 요쪽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지엽적이라고 실무적으로는 사업화 론으로 봐서는 조금 지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다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창업 대학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프로세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과목과 연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화 그 프로세스 상에서 창업 교과목이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창업 교과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